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라고 했나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제대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살쾡이 같은 배신표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당의 장악력을 높이게 됐습니다. 일단 비명계였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독재에 항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끊임없이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안에서 윤석열 정부랑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비명계는 멀리서 돌을 던지고 뒷담화를 한 것이죠. 비명계 의원들을 보면 일본군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백의종군을 명한 선조가 생각납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희생할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의 조그만 흠을 잡아 물러나라고 외치는 꼴이 꼭 선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로 민주당은 비명계의 득세를 대거 몰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친명계인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출마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여기서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든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내부 총질하고 흔들어대던 비명계 의원들은 앞으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청래 의원도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대신 정청래 의원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정청래 의원이 당의 조직을 접수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한동안 민주당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민심의 흐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44.6%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며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46.7%, 국민의힘 35.7%로 민주당이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무난하게 이 정도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대략 18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할 텐데, 기왕 이기는 거 탄핵이 가능한 20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여 국민의 원수인 윤석열을 얼른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이 인간은 국내 정치는 귀찮아진 모양인지 해외 순방만 막대한 일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도어 스태핑이니 뭐니 하면서 국내 정치와 이슈에 관심을 갖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아진 모양입니다. 여태 못 가본 해외여행이나 국민열세로 실컷 즐기다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걸로 목표를 바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뉴욕에 머무는 5일간 총 41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5일 동안 41개국 정상이랑 만나려면 하루에 8개국 정상을 만났다는 건데 지금 장난하나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제는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잠깐 지나가다가 악수한 것마저 양자회담을 한 걸로 둔갑시키는 게 아닐까요? 양자회담이라고 하면 양국의 외교부가 사전에 조율하여 안건을 미리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깊이 있는 외교 주제로 회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회담을 하려면 경호와 의전 문제 때문에 사전 준비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릴 것이고, 양국 정상이 실제 회담을 하는 시간과 회담 이후 실무자들끼리 정리를 하는 시간만 합쳐도 최소한 5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고요? 바이든 날리면 시즌2도 아니고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이젠 역겹기만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사실 외교 일정에 충실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는 명품 쇼핑만 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고, 윤석열은 밤에 술만 제공해주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는 해외 순방 중 리투아니아에 방문해 10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옷가게를 방문했다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가놓고선 자기 명품 쇼핑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만약 명품 구매를 외교 비용 중 하나로 취급해서 세금으로 결제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고 횡령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해명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전혀 방문할 생각이 없었는데 호객행위에 당했다 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화탐방의 일환이다, 그 또한 외교적 행보다 라고 쉴드를 치기 바빴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이 나라의 권력 서열 1위라는 사실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구에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구지검에서는 안혜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구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안혜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 검찰 인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구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모두 좌천 인사를 당한 것입니다. 안혜욱을 구속안시켰다고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를 모두 좌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정부는 공무원들을 무슨 자기들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다 날려버리고 자기들한테 딸랑거리는 공무원들만 중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런 현상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늘 거짓말로 속이고 법치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얼른 탄핵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도 적극 지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